의 변화가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영역이 변화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봤던 건 풍화 침식으로 지형이 변화하는 걸 살펴봤었는데 오늘 보시게 될 건 좀 더 큰 규모의 직권의 변화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지진과 화산 활동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편은 아니지만 최근에 경주, 포항 이쪽에 지진부터 시작해서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규모이기 때문에 사진 자료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동영상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설명드릴 거긴 한데요. 특히 지구과학은 한자어로 된 것들이 많아서 그 개념들을 조금 풀어서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진과 화산 활동 하겠습니다. 자, 지진과 화산 활동을 과학에서 정의하는 바는 지하에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되는 현상을 뭐라고? 지진이라고 합니다. 즉 땅이 에너지 때문에 얘가 방출이 되는 거다 겉으로. 이게 지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땅 밑에 있던 마그마가 질각을 뚫고 나오면서 화산을 분출물을 분출하는 현상 뭐라고? 화산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과학적 정의고요. 즉 우리가 느끼는 건 땅이 움직이는 게 지진이고 그 다음에 화산 분출물질이 나오는 게 화산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화산 분출물 종류 잠깐 볼게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 자 여기에 기체 성분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기 부분들 보이십니까? 이게 뭐 화산가스, 가스가 영어로는 가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기체란 뜻에서 요 가스 성분들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뭐가 용암이 되겠는데요. 이 용암은 자 여기 있던 뭐가 마그마가 색깔 안 보이니까 바꿀게요. 이 마그마가 뚫고 나오면서 흘러내리는 성분들이 뭐야? 용암인 거죠. 자, 그래서 마그마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 화산가스를 제외한 부분들이 용암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화산가스는 아까 여기 부분이라고 했는데 얘는 대부분의 성분들이 누구다? 수증기입니다. 즉 물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지구의 형성 과정에서 설명드렸잖아요. 뭐 하는 거? 이 화산 분출을 통해서 기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지구 대기가 생긴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이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 화산 세설물들이 있는데 여기 막 날아가는 게 화산 세설물이거든요. 그림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화산 세설물은 그 입자의 사이즈에 따라서 화산 암계, 화산역, 화산재, 화산진 등에 있는데 얘는 기체 성분이 아니라 뭐 하는 거? 고체 성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액체 성분은 용암, 기체 성분은 뭐 화산가스, 그 다음에 고체 성분은 뭐 화산세설물 이렇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변동대 보겠습니다. 자, 변동대라고 하는 건 변동이 일어나는 대란 뜻인데 대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띠입니다. 띠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즉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띠 모양의 형태. 자, 그런데 지각 변동이 큰 규모로 일어나는 게 방금 말씀드렸죠. 뭐와 뭐?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띠 모양의 것을 뭐라고? 화산대. 그래서 지역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연결돼서 띠가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럼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모양의 지역을 뭐라고? 지진대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진대와 화산대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화산대를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 점 찍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요렇게 점 찍혀 있는 거. 요 점 찍혀 있는 것들을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띠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띠의 형태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진대 한번 보겠습니다. 지진대도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지진대도 모양과 띠의 형태로 나타나네요. 자,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겹쳐지거든요. 얘네들 겹쳐보면. 그런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자, 오른쪽 판 경계 잠깐 볼게요. 이 판의 경계, 즉 얘네들 요 선 그어진 게 판의 경계들이거든요. 요 경계들과 이 화산대와 지진대가 뭐 하는 거냐면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 경계를 따라서 얘가 나타나는구나. 즉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하는 거를 알 수 있죠. 따라서 자, 왜 화산대와 지진대가 일치하냐면 걔네 둘 다 뭐 하는 거? 판 경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판 경계에서 일어나게 되느냐 뒤에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점들이 전혀 찍히지 않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여기들. 여기 깨끗하죠. 어디에? 이 판의 안쪽에, 대륙의 중앙부에서는 거의 분포하지 않거든요.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하나도 점이 찍히지 않은 요 영역들이 있습니다. 즉 대륙 중앙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화산과 지진 활동은 어디에? 환태평양에서 가장 활발하다 되어 있는데, 자, 환은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고리거든요. 고리. 그런데 태평양 바다가 어디 있냐면 여기 다시 쓸게요. 태평양이 여기잖아요. 근데 태평양을 둘러싸는 이런 고리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뭐 환태평양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분포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점들이. 그죠, 그죠? 요렇게도 다 환태평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 부분이 화산대와 지진대가 뭐하다?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볼게요. 자,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 반드시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님 돼 있잖아요. 즉, 지진대하고 화산대 앞에 그림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지진대가 훨씬 더 많은 점들이 찍혀 있고요. 화산대는 좀 더 뭐가 됐냐면 점들이 작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화산이 일어나는 곳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화산이 일어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진대가 화산대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어난다는 그 점의 개수를 비교하시면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변동대 지형 볼 텐데요. 즉 여기가 뭐가 되냐면 워낙 한자어들도 많고 하긴 한데 그래서 대부분 설명드리려고 하긴 할 텐데요. 저도 좀 한계가 있어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 개념들, 용어들을 좀 위주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뒤에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다시 이게 이거다라고 매칭을 시켜드리긴 할 거거든요. 용어들을. 근데 요즘에는 요거들은 이제 개념이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용어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변동대 지역에서 볼 거는요. 해령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해령은 산맥입니다. 자, 산맥인데 어떤 산맥이냐면 우리가 육지 위에서 이렇게 산맥이 솟아올려서 무슨 산맥 하는데 이거는 대륙 지각에서 쓰는 게 산맥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해양 지각이 있다 그랬잖아요. 즉 바다 밑에도 땅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해양 지각이잖아요. 그 해양 지각에서 산맥은 뭐라 부르냐면 해령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런데 얘는 특징이 이렇게 해령이 있으면 이 해령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즉 뭐가 V자 모양의 계곡이 있게 되는데 이 계곡을 열곡이라고 합니다. 계곡은 계곡인데 나중에 여기서 마그마가 솟아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뭐가 열이 나는 계곡, 뜨거운 계곡, 열곡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서 배우게 될 대서양, 중앙해령, 대서양을 따라서 크게 발달해 있거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양 지각에 열곡이 있다. 즉 뭐가 있냐면 해저 산맥이 존재한다면 땅 위에서도 이게 그거 얘기하거든요. 즉 이 해령에서는 양쪽으로 이렇게 멀어지거든요. 계속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얘네들을 밀어내서 그럼 요런 게 땅 속에서도 일어나지만 바다 속에서도 일어나지만 땅 위에서 일어나면 뭐라고? 열곡대라고 합니다. 얘는 갈라지게 되거든요. 이게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대표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폭이 좁고 수심이 깊은 해저 골짜기, 즉 우리 지구 땅 위에서도 골짜기가 있잖아요. 이제 해령과 산맥과 산맥 사이에 그런 게 생기게 되는데 얘네도 있는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해구라고 합니다. 즉 바다 속에 있는 골짜기, 해구. 마리아나 해구, 알류산 해구, 요거 나중에 보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단층이 떠오르는데, 자, 단층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정단층, 역단층 뭐 이렇게 했죠. 지층이 끊어지는 걸 보셨을 텐데 우리는 요것도를 볼 건데, 자, 해령과 해령 사이, 아까 해령 있었죠, 그죠? 길게 나타난 요것들이 끊어지게 되는 게 뭐가 되냐면 이 단층 때문인데 얘는 무슨 단층? 변환단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정단층, 역단층은 조금 다른 형태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호 모양을 이루면서 배열되어 있는 화산섬들, 호가 부채꼴이죠. 여러분 배웠던 거.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게 부채꼴이잖아요. 이 부채꼴 모양을 한다 그래서 호상열도, 즉 부채꼴의 모양을 하면서 열을 지어, 즉 줄 서서 이어지는 섬들, 호상열도. 이게 대표적인 게 일본 열도가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산운동에 의해서 형성된 거대한 산맥. 자, 조산은 산을 조자가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을 만드는 운동에 의해서 형성된 거대한 산맥들, 스콕산맥. 이게 대표적인 게 히말라야 산맥이거든요. 뒤에서 요거 역시 연결지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요런 역할들을, 요런 단어들을 우리가 뭐 한 거다? 보게 될 거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진대와 화산대가 판의 경계에서 주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왜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느냐를 사람들이 뭐 하는 걸 처음부터 받아들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있고 과정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베개너가 미친놈 소리를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거치면서 현재와 같이 지각은 여러 가지 판으로 되어 있고 그 판들이 움직이면서 화산과 지진 활동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하는 게 현재에 가장 합당하다라고 믿어지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걸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 구조론이란 자, 지구 표면이 여러 개의 판으로 되어 있고 이 판들이 서로 뭐 한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냐면 이동을 하더라. 그 이동하면서 판과 판의 뭐에서 경계 부분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즉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이거든요. 지구과학에 가시면 이 판 구조론이 성립되는 과정을 과학사에서 보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깊게 다루지 않고 요즘에 이런 이론들이 맞구나라는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판의 구조를 보시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판이라고 하는 걸 처음 들었잖아요. 지각이란 말은 들었지만 판이라는 건 처음 들었는데 그럼 판이 어떤 것이냐를 설명드려야 될 텐데요. 자, 판은 일단 요 지각 있잖아요. 지각과 요 지각, 해양 지각, 대륙 지각 있잖아요. 요 지각이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뭐까지 합쳐진 거냐면 플러스, 지각 플러스 멘틀의 상부를 얘기하는데 요렇게 색깔이 다르게 칠해져 있죠. 색깔 다르게 칠해진 거 보입니까? 요렇게. 여기가 멘틀이잖아요. 여기도 멘틀입니다. 여기 멘틀이거든요. 화살표 여기 그려져 있으니까. 멘틀인데 요 멘틀, 즉 지각하고 멘틀의 일부를 합쳐진 게 뭐다? 암석권, 뭐 판이다라는 얘기. 여기가 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울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암석권 돼 있잖아요. 여기 암석권. 요 암석권이 뭐다? 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멘틀 일부 들어가 있고요. 지각 뭐 하는 거 합쳐진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약 얼마? 100km 두께가 뭐더라? 얘가 암석권, 즉 판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구나. 그럼 얘가 움직이는구나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암석권은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의 조각을 우리는 뭐라고? 판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각이 여러 지구 표면이 있는데 하나가 아니라 뭐 하는 거 이렇게 찢어져 있죠. 앞에 보셨죠, 그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뭐 판이라고 부르고 이 판의 이름들을 다 붙여놨죠, 그죠? 자, 그럼 판이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뭐처럼? 지각처럼. 실제적으로 판의 종류가 나눠지는 게 누구 때문이냐면 지각 때문이거든요. 지각이 어떤 지각을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양판과 대륙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해양판은 당연히 무슨 지각? 해양지각 플러스 멘틀 일부. 대륙판은 뭐? 대륙지각 플러스 멘틀 일부. 즉, 얘 지각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대양판, 해양판이 되겠습니다. 대륙판, 해양판. 자, 그 다음에 두께를 보시면, 자, 배웠죠? 대륙 지각이 두꺼웠습니까? 해양 지각이 두꺼웠습니까? 지난번에 밀도 때문에. 요거 대륙 지각이 두껍다는 거 보셨죠? 그러면 해양 지각은 얇았잖아요. 그러면 역시 판도 마찬가지예요. 지각 플러스 멘틀 일부이기 때문에 해양판 얇고요. 대륙판 두껍습니다. 대륙 지각이 두꺼워서 두껍게 되고 해양 지각이 얇기 때문에 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자, 그 다음 구성물질을 보시면 지난번에 구성물질은 뭐 하는 거? 이 지각하면서 설명드렸죠. 누가 더 밀도가 크다고요? 대륙 지각이 밀도가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해양 지각의 밀도가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밀도가 큰 물질로 이루어진 게 누구다? 해양 지각이었으니까 밀도가 큰 물질로 이루어진 판은 뭐? 해양판. 따라서 해양판이 뭐 하는 거냐면 그 금속 성분이 많이 든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고요. 현무암질 암석으로. 그나마 금속 성분이 아닌, 즉 밀도가 가벼운 걸로 되어 있는 게 대륙 지각이었잖아요. 그래서 대륙판은 뭐냐면 화강암질. 얘는 색깔이 밝거든요. 그러니까 금속이 좀 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밀도가 작은 편입니다. 자, 그럼 밀도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무겁다? 자, 해양판이 더 무겁고요. 대륙판은 밀도가 작은 편입니다. 이쪽이 금속 성분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철이라든지 마그네슘 성분들이 많아서 짙은 색을 띠게 되거든요. 이것도 역시 지구과학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연약권을 보시면요. 아까 살펴봤던 즉 암석권, 멘틀에서 암석권을 제외한 즉 판을 제외한 부분이 뭐라고? 연약권인데요. 이 연약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림 잠깐 보실게요. 자, 여기까지가 판이잖아요. 여기까지가 판입니다. 즉 이 지각이죠. 여기가 멘틀 일부, 상부를 포함하는 거고 여기가 뭐냐면 연약권이거든요. 연약권에 지금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뭐 한다? 대류하는 게 보입니까? 대류. 즉 지난번에 물 끓이는 거 설명드렸잖아요. 즉 물이 아래쪽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렇게 순환하는 거. 즉 뭐 때문에? 밀도 차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죠. 여기가 지금 전부 다 뭐가? 대류가 일어나는 곳이네요.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대류가 가능한 건 뭐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 용융, 즉 부분적으로 뭐 했다? 녹아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멘틀이 부분 용융 상태라 판의 이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일부가 녹아서 뭐 할 수 있다? 흐를 수 있는 성질을 뭐라고 유식하게? 유동성이라고 표현 드렸죠. 그죠? 흐르는 성질 유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연약권 위에 올려져 있는 이 판들이 뭐 할 수 있다? 거기 마치 젤리처럼 돼 있어서 걔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미끄러지듯이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연약권이 만약에 부분 용융 상태가 아니라 고체 상태였다. 딱딱한 고체 상태였다 그러면, 즉 유동성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와 같은 지각의 변동은 없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이 유동성이 왜 나타나냐고 봤더니 방금 설명드렸죠. 뭐 하는 거?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그죠? 됐죠? 따라서 판의 원동력, 즉 판이 움직일 수 있는 건 연약권이 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인 거죠. 즉 멘틀의 대류, 즉 연약권의 대류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유동성을 가지는 거죠. 대류에서 유동성을 가진다. 이게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판의 분포와 이동을 보실 텐데요. 자, 판은 지구 표면 약 몇 개, 10여 개가 존재하거든요. 크고 작은 사이즈는 좀 다르지만. 그 다음에 이 판들이 이동 속도와 방향이 같냐면 다 제각각입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녀석은 1cm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1년에 어떤 녀석은 10cm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1년에 1cm와 10cm 정도로 움직이니까 거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겉으로 그 에너지가 축적된 게 드러나는 게 뭐가? 지진과 화산 활동이 되니까 큰 규모의 변화라고는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이웃하는 판이, 자, 그러면 방향이, 이동 속도와 방향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지각 변동들은 이웃하는 판이 뭐 하는 거? 상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의 경계로 나눠서 요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두 판이 모였을 때 같은 방향으로 가느냐, 반대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어긋나 가느냐, 그걸 따라서 발산, 수렴, 보존형 경계라고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역시 수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라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하기 이전에 앞서 요거 잠깐 볼게요. 자, 이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뭐 3.7, 5.4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뭐가 되냐면 이동하는 그거 센티미터가 되겠죠. 1년에 얼마씩 간다. 즉 다 제각각인 거 보실 수가 있죠. 많이 이동하는 거 16.8cm까지 이동을 하네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지도를 많이 띄워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나 수능에 봤을 때도 뭐가 되냐면 이렇게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특정 부분 해놓고 얘 뭐 일어나? 이렇게 되거든요. 됐어요? 그러니까 뭐 지도 안에서 이걸 보는 방법이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지구 선택할 학생들 특히 더 많이 보셔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판 이름들 다 외워야 되냐 그런데 판의 이름까지는 좀 외우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요게 읽을 수는 있으셔야겠죠. 발산, 수렴, 보존. 즉 발산은 흩어진다는 거, 양쪽으로 간다는 거, 수렴은 다가온다는 거, 보존은 그냥 뭐 하는 거, 비껴간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요거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지진을 좀 나눌 건데요. 지진을 나누는 기준이 자, 뭐 하는 거 발생하는 깊이에 따라서 하는데 즉 지각이 이렇게 있으면 즉 땅 표면이 있으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깊은 곳에서 발생하냐 중간 얕은 곳에서 발생하냐에 따라서 즉 지진이 어디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나누는데요. 자, 가장 얕은 곳, 즉 지각과 가까운 곳을 뭐라고 하냐면 천발 지진이라고 합니다. 자, 천자가 얕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깊은 곳 있죠. 여기 밑에 얼마? 300km 이하에서 발생하는 걸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신발 지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뭐라고? 중발 지진, 그 가운데다 라는 뜻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중발 지진이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이 깊이가. 그래서 우리가 다룰 건 천발과 신발을 주로 다룰 겁니다. 이 경계가 좀 사람마다 조금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천발, 신발을 위주로 보고요. 중발은 잘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판의 경계에서 발달되는 지역 및 지각 변동을 할 건데 우리가 앞에서 봤죠. 자, 무슨 영역이 판의 상대적인 이동에 따라서 경계를 나누는데 무슨 경계? 발산, 수렴, 보존형 경계로 나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볼게 발산형 경계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발산형 경계는 말 그대로 발산한다는 얘기니까 모인다는 얘기입니까? 흩어진다는 얘기입니까? 흩어지죠, 그죠? 그래서 판과 판이 뭐 하는 거? 멀어지는 경계입니다. 자, 그럼 판과 판이 어떻게 멀어지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가 판에 이동하는 원동력이 뭐라고? 맨틀 대류라고 했잖아요. 그럼 맨틀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럼 이 중에서 자 멀어지려면 요 이름을 명칭을 먼저 쓸게요.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은 상승부라고 하고요.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은 뭐라고? 하강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상승부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강부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승부죠. 왜? 여기 올라와서 양쪽으로 이렇게 찢어질 거니까. 그래서 멘틀의 상승부입니다. 상승부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상승부에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고 하냐면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요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위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누구도 같이 올라오냐면 마그마도 같이 올라오거든요.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얘를 찢어지니까 즉 얘가 붙어 있었는데 양쪽으로 얘를 찢잖아요. 그럼 이 찢어진 부분들을 뭐하라? 마그마가 올라와서 채우거든요. 그럼 원래 없던 뭐가 생겨? 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지각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발산형 경계도 다시 종류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면서 만들어지냐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면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거든요. 일단 먼저 해양판과 해양판 멀어지는 거 보겠습니다.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니까 땅 위 물속, 물속이겠죠. 자, 바닷속입니다. 그래서 파랗게 칠해져 있고요. 이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해양판, 해양판이죠. 해양판이 멀어지는데 밑에 뭐 멘틀 대류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면서 멀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 보이고 계시고요. 그럼 이때 멀어지는데 즉 땅이 하나로 붙어 있다가 찢어지면서 그 틈을 누가 채운다 그랬죠? 아까 마그마가 채우죠. 근데 마그마가 올라오다가 바닷물 속이니까 바로 뭐에? 굳어버리죠.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굳어버려요. 굳어버리니까 이런 것들 있죠. 뾰족뾰족한 거 보입니까? 이 뾰족뾰족한 것들이 바로 마그마가 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 위에서 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산맥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뭐가? 해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산맥이라고 생각하세요. 산맥. 땅 위에서 봤을 때 산맥 같은 게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 산맥처럼 생긴 게 바닷속에 있는데 큰 거 위주로 볼게요. 대서양 중앙해령, 즉 대서양 중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동태평양, 태평양 동쪽에 보면 즉 어디냐면 남아메리카 있는 쪽에 있거든요. 그 앞쪽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그 동태평양 해령, 크게 이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방금 설명했던 그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발산양 경계에서 대표적인 게 대서양 중앙해령과 동태평양 해령을 설명했죠. 그죠? 자, 그럼 우리나라가 여기 있거든요, 현재. 자, 여기 있고, 그럼 여기가 어디야? 태평양 바다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태평양. 그 다음에 여기가 아메리카 대륙이죠, 그죠? 여기가. 그럼 여기가 뭐? 대서양이죠. 그럼 당연히 여기가 뭐가 되냐면 인도양.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죠? 인도양, 여기를 아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때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이렇게 길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죠? 여기가 뭐냐면 대서양 중앙해령입니다. 그러면 이때 요 밑에 있는 해양판들은 요렇게 뭐 하는가 서로 멀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화살표로 보시면 아마 나중에 그 교재에도 있을 텐데요. 그 그림들을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럼 멀어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63쪽의 교재 아마 거기 봐서 있습니다. 밑에 화살표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을 겁니다. 요렇게 한번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러면 요렇게 된 건 뭐 하는 거야? 만난다는 뜻인 거죠. 수렴면 경계할 땐 요런 거 볼 겁니다. 다음에 다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태평양 보겠습니다. 태평양의 동쪽 아래 있는 거, 여기 지금 하얀 선 긋고 있는 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여기도 해령이 있는데 길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뭐 하는 거? 화살표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뭐 하는 거? 멀어지고 있는 것들. 즉 여기도 큰 해양판이 하나 있고 여기 해양판이 하나 있는데 서로 뭐 하는 거?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특징적 이거 보시면 이 해령과 해령 사이 즉 찢어지면서 이게 찢어지면은 그 밑에서 뭐가 들어오냐면 밑에서 그 마그마가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울룩 솟아 있으니까 산맥처럼 움푹 솟아 있으니까 밑에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뭐 하는 거냐면 움푹 파이게 되죠. 이게 뭐 V자 계곡이 생기는데 얘를 아까 뭐라 그런다 그랬죠? 열곡이라 그랬죠. 계곡은 계곡인데 마그마 때문에 열나는 계곡, 열곡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열곡에서 계속 마그마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마그마가 올라오는 활동을 우리는 무슨 활동이라고 하더라? 아까
화산활동이라고 하더라. 그럼 여기는 화산활동이 뭐 하는가? 상당히 활발한 지역이 되겠죠.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그림을 보시면 별표 같은 걸 막 써놨는데요. 이거, 요런 거 있죠? 빨갛게 써놓은 거 보이죠? 그럼 얘는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얘는 지진 표시입니다. 이렇게. 지진 표시인데요. 거의 해양판에 뭐 하는 거? 경계, 즉 가장 위쪽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죠. 열곡 근처에서. 그러면 얘는 깊이가 깊은 지진입니까? 얕은 지진입니까? 얘는 상당히 얕죠? 자, 그럼 얕은 지진은 선생님이 이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렸을 때 무슨 지진? 천발 지진이라고 했죠. 얘 천발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즉 바다 속에서, 즉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면서 마그마가 솟아 올라오게 되고 그 틈을 따라서 그럼 얘가 올라오자마자 굳어서 뭐 하는 거? 산맥 모양의 해령을 만들게 되고 그 산맥 모양의 해령 사이에는 이 판이 찢어졌기 때문에 뭐 하는 거? 계곡이 생기는데 그 계곡에서 마그마가 올라온다. 그래서 그 계곡을 열이 나는 계곡 뭐 열곡이라고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죠? 근데 얘는 깊이가 깊지 않더라. 왜? 판이 찢어지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깊이까지 내려갈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경계니까 천발 지진이더라. 자, 대륙판과 대륙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해양판과 해양판 멀어지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자, 대신에 얘는 자, 보시게 되면 땅 위에서 일어나는 거죠. 즉 대륙판과 대륙판이 역시 멀어지면서 나타나는데 아까 해령이 나타난다 그랬죠. 얘는 자, 뭐 즉시 바닷물이 굳기 때 바닷물에 의해서 마그마가 굳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된다 그랬는데 얘는 보세요. 넓적하죠. 평평하죠. 여기가. 평평하잖아요. 그죠? 평평한 거 보입니까? 왜? 얘는 마그마가 천천히 식을 거니까. 그러면서 옆으로 이제 고르게 퍼질 시간이 있죠. 그래서 얘는 뭐 열곡은 열곡인데 띠의 형태를 띈다 그래서 뭐 열곡대. 즉 해령은 없고요. 열곡이 생기는데 열곡이 뭐 하는 거냐면 평평하게 펴진다. 열곡대가 되는 거죠. 열곡대. 띠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열곡대입니다. 얘 해령 없습니다. 해령 같은 뾰족뾰족한 거 없습니다. 열곡에 해당되는 열곡대만 있습니다. 마그마 때문에요. 자, 그럼 마그마가 상승하니까 무슨 활동? 화산활동. 자, 그 다음에 얘 지진 깊이 볼게요. 지진 깊다, 얕다, 얕죠. 얘도 무슨 지진? 천발 지진이죠. 왜? 판과 판이 찢어지니까 여기서 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동아프리카 열곡대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프리카 열곡대는 당연히 뭐 하는 거? 아프리카 이렇게 여기 동쪽 여기 걸쳐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땅 위로 나타난 거죠. 아까 봤던 뭐가 해양판과 해양판은 바다에, 왜? 해양판이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거니까 땅 위에서 보실 수 있는 거다. 그죠? 여기 부분인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땅과 땅 열곡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 아프리카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프리카판 두 개가 지금 현재 뭐 원래는 하나의 판이었다가 찢어지고 있는 거죠. 나눠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까만 선으로 표시된 데가 열곡됩니다. 그럼 이렇게 뭐가 되냐면 원래 땅이었는데 이 땅이 갈라지다 보니까 갈라진 이 틈으로 뭐가 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호수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도 무수노 되어 있죠. 다 호수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는 갈라진 곳은 뭐가 이미 바다가 들어와서 홍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현재 우리가 보게 되는 여기 아프리카판이 찢어지는 곳에서는 찢어진 다음에 거기 부분에 뭐가 물이 들어와서 호수가 생성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판의 경계 보실 텐데요. 자, 발산형 경계 다 보신 겁니다. 해양판, 대륙판 멀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뭐가 되면 얘네들이 모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경계? 수렴형 경계라고 하죠. 수렴은 모이는 거잖아요. 자, 모이는데, 즉 판과 판이 서로 모여드는 경계인데, 자, 얘는 아까 우리가 발산형 경계는 멘틀의 상승부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즉 멘틀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쪽에서 흩어져야 되니까 요 상승부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셨다면 이제 뭐가 되냐면 수렴하려고 하는 거죠. 자, 수렴하려고 하면 만나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오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다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어디서?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가야겠죠. 만나서 아래로 내려가서 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멘틀의 먼부, 하강부. 즉, 아까는 판이 뭐가 해양 지각이 생성됐다면 얘는 판이 뭐 하는 거야? 소멸하겠죠. 아래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죠?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멘틀이 다시 멘틀 쪽으로 가버리는 거니까 판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요거 차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수렴형이 좀 많아요. 아까 발산형은 해양판 멀어지냐, 대륙판 멀어지냐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 수렴형의 경계는요. 밀도 때문에, 즉 밀도가 다른 판들이 만났을 때 그 이동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즉 대륙판, 해양판 만났냐,
해양판 만났냐, 대륙판 만났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거든요. 즉 섭입형하고 그래서 충돌형으로 크게 나누는데 섭입형은요. 하나가 다른 하나 안으로 뭐 하는 거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섭입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충돌형은 둘이 도저히 밀도 차이가 안 나서 둘 다 그냥 말 그대로 정면 대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밑으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냥 얘는 위로 솟구쳐 오르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들어가는 판이 하나라도 있으면 섭입형, 없으면 명 충돌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섭입형, 뭔가 다른 녀석 아래로 들어가는 거 먼저 보겠습니다. 섭입형. 자, 첫 번째로 보실게 대륙판과 해양판 보실 텐데요. 자, 주의하셔야 되는 거. 자, 대륙판이 밀도가 크다 그랬어요? 해양판이 밀도가 크다 그랬어요? 해양판이 밀도가 크죠. 자, 그럼 밀도가 크다라고 하는 건 위로 가려고 합니까? 아래로 가려고 합니까? 아래로 가려고 하죠. 밀도가 작을수록 어디에? 위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요것들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밀도가 누가 크다 그래서 해양판이 크다 그랬으니까 해양판이 위로 가, 아래로 갈 거고요. 대륙판은 어디로 가려고 해? 위로로 가려고 하겠죠. 밀도 차 때문에. 이거 머릿속에 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해양판과 대륙판이 서로 뭐 했어? 만났어. 그러면 이 만났을 때, 즉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에서 만나게 되면 하나는 아래로 가는데 그 아래로 가는 게 누구더라? 밀도가 큰 누가?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누구로? 대륙판 아래로 섭입, 즉 아래로 들어가더라. 됐죠? 그래서 일어나는데 이때 나타나는 지형들을 보게 되면요. 그림에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 판의 경계죠. 여기 원래 뭐가 있었어? 대륙판이 있었고 여기 해양판이 있었는데 얘네 둘이 만나는 이 경계가 생길 거잖아요. 그 경계를 뭐라 그런다? 해구라 그럽니다. 해구. 즉 여기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움푹 파지게 되거든요. 움푹 파지는 거 보이십니까? 두 개가 들어갈 때 매끄럽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뭐라고요? 해구입니다. 그래서 경계선 해구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뭐가 있냐면 얘가 위에 있는 해양판 있잖아요. 해양판이 이 밑으로 밀려 들어오니까 얘가 뭐 할 수밖에 없어? 접힐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쪽으로. 그러면 움푹 위로 솟아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거 뭐라고? 습곡산맥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도 가능하다고? 호상열도도 가능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지? 호가 부채꼴 모양이죠. 부채꼴의 모양상, 부채꼴의 모양으로 열도가 생기는데 즉 점점점을 찍으면 요렇게 섬들이 나열되기도 하고 요렇게 나열되기도 하고 즉 직선이 아니라 부채꼴의 모양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일본 열도가 됩니다. 일본 열도가 호상 열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림에서 뭐 하는 거? 습곡산맥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접혀 올라오면서 되는 거고요. 요런 경우. 그래서 일본 열도, 일본 해구, 페루, 칠레 해구, 안데스 산맥. 안데스 산맥이 페루, 칠레 해구 때문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됐죠? 그죠? 자, 그럼 요런 특징들, 즉 해구나 호상 열도, 습곡산맥이 대표적인 지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산활동 봐야 될 거 아니야. 화산활동 보겠습니다. 자, 화산활동은요. 이 두 녀석이 지금 만났을 때 해양판이 아래로 내려간다면서요. 그럼 이 판과 판이 요 경계 있죠. 요 부분을 섭입대라고 하거든요. 섭입하는 대, 섭입대. 뭐 영어로는 베니오프대 뭐 이렇게 하면서 지구과학에서 배울 거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할 건데요. 여기 부분에서는 서로 한 판이 다른 판 아래로 들어가니까 마찰이 상당하겠죠. 상당하면서 그 마찰에 의해서 뭐가 녹게 되겠죠. 녹으면 뭐가 돼? 이런 마그마가 형성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마그마가 화산 활동이 일어나려면 뭐 해야 돼?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뭐 올라오게 되면 위에 있는 판이 누구 판입니까? 대륙판이죠. 그럼 대륙판을 뚫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화산 활동이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어느 쪽 위에 있는 판이 누구 판에서만 대륙판 쪽에서만 가능하지 해양판 쪽에서 가능할 수 없죠. 얘는 왜 계속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뚫고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판인 대륙판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별표들 보실게요. 별표들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지진 표시라 그랬습니다. 이 지진 표시들을 보면 즉 가까운 해구에 가까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아랫부분까지 계속 이어져 있죠. 즉 얕은 걸 천발이라 그랬죠. 이쪽을 뭐라고? 신발이죠. 그러면 얘는 천발에서 신발 지진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섭입대 아까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을 따라서 해구에 가까우면 천발, 멀면 뭐 신발이 되겠죠. 그죠? 요렇게. 그래서 해구 쪽은 천발이고요. 대륙 쪽 여기 깊이에 오면 올수록 무슨 지진? 신발 지진. 그래서 천발에서 신발 지진 모두 다 발생이 가능하게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렴형 경계 중에서 섭입형 볼게요. 섭입형이라고 얘기하는 건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판이 만나는데 밀도 차가 있는 두 판이 서로 뭐 하는 거야? 만나는 경우다. 그죠? 그러면 이 밀도 차가 있을 때
밀도가 항상 큰 것은 어디로 가려고 그래? 밀도 큰 거는 아래로 가죠. 그죠? 아래로 가려고 하고, 밀도가 작은 것은 어디로 가려고 그래? 위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 밀도 차가 나는 판들이 만났을 때 어디로 가느냐를 보면 어느 판이 더 밀도가 큰지를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대표적인 예로 아까 일본 열도를 예를 들어줬다. 그죠? 그럼 일본 열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왼쪽에는 그 실제 그 뭐지? 땅을 찍어 놓은 거죠. 그죠? 대륙에. 여기가 다 일본이잖아요. 그죠? 여기 일본인데요. 글씨가 안 보이네요. 여기 일본인데 이 일본에서 주변을 보게 되면 판이 몇 개가 만나냐면 3개가 만나거든요. 판이 3개가 만나는데 그것들 잠깐 볼게요. 자, 일단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유라시아 판이 하나 있고요. 여기처럼 오른쪽 그림 보세요. 이렇게 편하게 보려고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태평양 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판이 하나 있어요. 총 3개가 만나거든요. 근데 일단 유라시아 판하고 태평양 판을 볼게요. 자, 유라시아 판은 유라시아 대륙이니까 얘는 대륙판입니다. 자, 태평양 판은 당연히 태평양 바다니까 얘는 뭐야? 해양판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판이 서로 화살표로 보시면 만나고 있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수렴형입니다. 수렴형인데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다 보니까 누가? 해양판인 태평양판이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어디로?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판 여기 밑에 보시면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일 겁니다.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만났으니까 당연히 호상열도가 만들어지겠죠. 그게 선생님이 일본 열도라 그랬죠. 요렇게 부채꼴의 형태로 이렇게 휘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요렇게 2개만 만나는 경우만 있어도 좀 나을 될 텐데 좀 더 복잡한 게 뭐냐면 하나가 더 끼어들거든. 누구? 필리핀판이 끼어듭니다. 자, 필리핀판의 경우에도 역시 얘는 뭐냐면 해양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유라시아판하고 이 해양판인 필리핀판이 만났을 때 누가? 이 필리핀판이 아래로 들어가죠. 왜? 밀도가 크니까. 됐죠? 그죠? 그래서 얘가 역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일본 열도는 필리핀판이라고 하는 뭐가? 해양판과 태평양판이라고 하는 해양판 2개가 유라시아 대륙, 즉 대륙판과 만나서 이렇게 호상열도를 만들고 있구나를 아실 수가 있고요. 더 재밌는 건 문제집에 보시면 요 2판이 만날 때입니다. 자, 요거 역시 뭐가 되는 거? 섭입형이 되는데 누구?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섭입형이 되겠죠. 자, 어떻게 보면 얘네들도 서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그려져 있지만 2판이 겹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요 겹쳐지는 부분, 즉 판의 경계에서 둘 다 움직이다 보니까 얘네들도 뭔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아래로 들어가는 게 보입니까? 이 태평양판이 누구의? 이 필리핀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림에서 보면 보입니다. 그러면 둘 다 해양판인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뭐가 되냐면 해양판과 해양판이 2개가 만났을 때요. 자, 만났을 때 자, 뭐를 해야 되냐면 밀도가 큰 게 아래로 가, 밀도가 큰 게 위로 가. 밀도가 큰 게 아래로 간다. 그죠? 그럼 누가 더 크다는 거? 태평양판이 필리핀판에 비해서 뭐 하는 거? 밀도가 크다는 사실을 알겠죠. 그래서 밑으로 뭐 하는 거? 들어갔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그 일본 열도는 뭐 하는 거냐면 대륙판, 해양판 만나는 거 설명 가능하고요. 해양판, 해양판 만나는 것도 동시에 설명 가능한 재밌는 예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판과 판의 경계 2번째 섭입형에서 즉 다른 판이 하나 다른 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섭입형이라고 그랬죠. 그럼 아까 방금 본 건 해양판과 대륙판 명확하게 밀도 차이가 나는 거였고요. 이제는 해양판과 해양판 보시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해양판과 해양판은 자, 그럼 얘는 밀도가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하는 게 다른 게 밀도 차가 안 나서 다른 밑으로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경우는 즉 금속 성분이 얼마나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해양판도 밀도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났을 때는 자, 밀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이 작은 거 아래로 파고들겠죠. 이거는 누구와 똑같아요? 아까 해양판, 대륙판 만났을 때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느 게 밀도가 크냐에 따라서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나타났던 지형 그대로 나타나겠죠. 그죠? 즉 판과 판의 경계에 나타나는 게 뭐? 해구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판에서 아까 선생님 접힌다 그랬죠? 접히면서 위로 볼록볼록 올라오게 되는 게 있는데 이때
해양판은 요 올라오는 게 대륙판보다 많아 적겠죠? 왜? 대륙판 자체는요, 원래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대륙지각이니까. 그런데 이 해양판은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말리면서 위로 올라오니까 대륙판만큼 많이 올라오는 게 없으니까 위로, 즉 물 위에 이렇게 뾰족 솟아오르는 게 있겠잖아요. 이 뾰족 솟아온 걸 뭐라 그래? 섬이라 그러잖아요. 섬.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라고? 호상열도만 적어 놓은 겁니다. 됐죠? 해구하고 호상열도 있지. 이거 뭐 하는 거? 꼭 산맥 없습니다. 산맥 없습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올라오는 게 원래 많이 없기 때문에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에 호상열도가 생기고요. 이게 대표적인 게 마리아나 해구와 알류산 열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화산활동과 지진활동 보실 텐데요. 자, 화산활동은 자 아까 얘기했죠. 그죠? 자, 섭이평에서 위에 있는 판에서 발생합니까? 아래에 있는 판에서 발생합니까? 위에 있는 판입니다. 자, 왜? 두 판의 경계 이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녹게 되죠. 마그마가 녹아서 분출을 위로 해야 되니까 위에 있는 판, 즉 위에 있는 해양판에, 즉 밀도가 작은 판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섭입대를 따라서 해구와 요 밑에까지 지진의 종류가 쫙 갈리겠죠. 그래서 무슨 지진부터? 천발에서 신발 지진 일어나는 거 맞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충돌형 보겠습니다. 자, 충돌형은요. 섭입형과 달리 밀도 차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래로 내려갈지 누가 위로 갈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런 게 누구냐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났을 때거든요. 즉 해양판은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즉 마그마 성질에 따라서 성분에 따라서 즉 금속이 많이 녹아 있을 때도 있고 적게 녹아 있을 때도 있으니까 해양판의 성질이 결정되었다면 이 대륙판은 이미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별로 그게 될 게 없거든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위아래가 명확치 않으니까 오다 보면 즉 양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서로 위아래로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뭐밖에 없어. 위로 솟아오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밀도가 비슷한 두 판이 충돌하여서 대군모의 위로 올라오는 습곡산맥, 휘어져서 만들어진 습곡산맥이 형성될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게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인도판하고 저기 그 위에 판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뒤에 그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겁니다. 자, 그러면요. 화산 활동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 위로 솟아오르니까 밑으로 내려가면서 녹을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럼 화산 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진 보겠습니다. 지진은요. 얘네 둘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 즉 섭입대 같은 게 없으니까 무슨 지진? 천발 지진이 주로 많이 일어나고요. 굳이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밀려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중발까지는 가능한데 거의 무슨 지진? 천발 지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얕은 곳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굳이 왜 중발이라고 했냐면 사람에 따라서 아까 깊이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발에서 중발, 근데 섭입형보다는 훨씬 이 지진 발생하는 곳의 깊이가 뭐하다?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난 섭입형의 경우에 일어나는 얘들을 아까 두 가지를 들어드렸었죠. 마리아나 해구와 알류산 열도. 그럼 얘네들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마리아나 해구를 먼저 보실 텐데요. 여기 있습니다. 자, 괌 옆에 있죠. 괌 옆에 여기 마리아나 해구가 있고요. 여기도 해양판이 하나 있고 여기도 뭐 하는 거예요? 해양판이 하나 있겠죠. 그죠? 요런 경우에 만나서 마리아나 해구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보시면 이 마리아나 해구에 자, 얘네들의 깊이를 보겠습니다. 깊이를 보시게 되면 여기 잘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는데 글씨가 자, 2,500m 3,784m, 언제 7,500m 보다 더 뭐 하는 거야? 더 깊죠. 11,035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인데 얘보다도 훨씬 깊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깊이의 해구가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류산 열도 보겠습니다. 알류산 열도는 어디 위치하고 있냐면 여기 시베리아 있죠. 그 다음에 알래스카 있죠. 여기에 캄차카 반도 있습니다. 거기에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색깔 안 보이네. 바꿀게요. 요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죠? 여기가 알류산 열도입니다. 얘네들도 역시 뭐가 되냐면 위에 있는 해양판, 아래에 있는 해양판 요네들이 만나는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실 경계는요. 자, 발산도 아니고 수렴도 아닙니다. 그냥 비껴갑니다. 서로 비껴가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판이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보존된다. 그래서 보존형 경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판이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음. 있는 그대로 그냥 얘네들이 이동을 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얘는 나타나는 곳이 정해져 있거든요. 자, 어디서 나냐면 발산하는 판 있거든요. 자, 발산하는 판 뭐 있습니까? 아까 해양판과 해양판 멀어질 때 하고 대륙판과 대륙판 멀어질 때 설명드렸죠. 그죠? 근데 얘는 주로 뭐냐면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거든요. 자, 그럼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요걸 뭐라 그랬죠? 산맥 모양 같은 거 해령, 가운데 해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해령들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발산형이니까 양쪽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문제는 요 양쪽으로 멀어지는 거 있잖아요. 요 속도가 위치별로 달라. 그러면 이 해령이 뭐하는 거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끊어지게 된 겁니다. 원래는 하나로 쭉 있었을 텐데 얘네들이 뭐하는 거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해령이 끊어지게 되거든요. 끊어지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 부분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쪽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흩어지니까 얘는 이렇게 가려고 하죠. 이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요 두 부분이 있죠. 요 두 부분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왜?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여기는 전혀 문제 없어요. 여기도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건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죠. 얘는 이쪽 오른쪽 가려고 하고 얘는 왼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가는 방향이 달라. 그럼 여기 사이에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보존형 경계라고 생각하고, 즉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판과 판이 부딪히게 마찰이 되게 되니까 진동이 발생하게 되죠. 즉 지진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즉 발산하는 판에서 생기는데, 즉 해령 근처에서 생기는데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이동 속도 때문에. 즉 원래 이렇게 하나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양쪽으로 흩어지려고 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얘가 뭐하더라? 이렇게 끊어지더라 라는 거죠. 따라서 해령과 해령 사이에 수직으로, 즉 해령에서 수직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죠. 뭐가 발생한다? 변환단층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단층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요게 변환단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여기 부분, 즉 이동하는 방향이 다른 이 부분만 얘기합니다. 변환단층입니다. 대표적인 게 산안드레아스 단층입니다. 이게 영화로도 나왔었잖아요. 거대한 거, 지진이 일어나는 거 막 설명을 해주고. 그죠? 자,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존형 경계에서 지금 마그마가 생길 여력이 없죠. 화산 활동 거의 없습니다. 없고요. 자, 대신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지진이 일어나죠. 왜? 땅과 땅이 판과 판이 부딪히니까요. 자, 부딪히면서 무슨 지진? 천발 지진. 왜? 깊이까지 갈 필요 없고 판과 판이 부딪히니까 거기서 발생하니까 천발 지진, 깊이가 얕은 지진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보존형 경계 실제적인 예를 볼 텐데요. 산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보존형 경계는 선생님 아까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 해령에서 이 해령들이 서로 뭐가 되냐면 이 이동 속도가 다르더라. 그러다 보니까 끊어지는데 이 해령이 끊어져서 서로 반대 방향 움직이는데, 즉 해령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바다 속에서, 즉 물 밑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어디를 예를 들어냐면 산안드레아스 단층이거든요. 얘는 땅 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데요? 라고 얘기하죠. 원래는 땅 아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서 일어나야 되는데 얘는 독특하게 희한하게 대륙 위에서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 북아메리카 판하고 태평양 판이 있거든요. 즉 얘네들이 뭐가 되면 하나는 북아메리카 판은 어느 쪽으로? 이 화살표 요 방향으로. 태평양판은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뭐가 일어난다? 그 변환단층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됐죠? 요런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왼쪽은 실제 지도로 해놨거든요. 여기와 여기 요렇게 두 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그래서 얘가 아주 특징적인 걸 띄고 있어서 해령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독특하게 나타나는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지구과학에서 뭐를? 지도를 기반으로 시험 문제를 낸다 그랬잖아요. 모의고사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지도에서 어느 부분이 그런 것이다라는 걸 보시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죠? 지금은 우리가 화살표로 되어 있으니까 먼 것 같네 라고 얘기하지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헷갈리시니까 대충 여기는 무슨 거야 라는 걸 알아두시라는 의미에서 아까 영상 보여드렸고요.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A부터 볼게요. 자, A 이렇게 돼 있죠. 동아프리카 열곡대. 자, 열곡대 하면 떠올라야 되는 거 있죠. 누가? 대륙판과 대륙판이 뭐 하는 거다? 발산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름이 뭐야? 열곡대잖아요.
열곡이 띠의 형태로 나타나더라 라고 했죠. 아까 발산형 연계 설명할 때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동아프리카 열곡대 여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보시면요. 여기 있죠. 요 홍해죠. 이 홍해가 점점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넓어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시간이 지나면 더 넓어질 지역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히말라야 산맥 보실 텐데요. 히말라야 산맥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냐면 위에 유라시아판 있죠. 유라시아판 있습니다. 밑에 인도판이 있죠. 먼 판과 먼 판이 만난 거야.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난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부딪혀서 솟구쳐 오르니까 얘 무슨 산맥? 거대한 스콕 산맥이니까 얘는 뭐 하는 거야? 히말라야 산맥이 여기 형성되는 거죠. 그죠? 됐죠?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C 보겠게요. C는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어디? 여기 일본 해구입니다. 일본 해구. 자, 일본 해구는요. 자, 해구라는 단어는 언제 등장을 했었죠? 뭐 할 때? 발산형 수료명. 수료명이죠. 자, 수료명인데 자, 일본 해구 선생님이 언제 대륙판과 해양판 설명드렸죠. 여기 판 있죠. 대륙판.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 해양판 있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면서 저 있죠? 화살표 있죠? 요렇게 되면서 뭐가 되냐면 만난 거고요. 여기 일본 해구가 되죠. 해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상열도나 스콕 산맥이 생긴다고 했는데 여기가 뭐 하는 거야? 호상열도죠. 이렇게 굽어져서 즉 부채꼴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호상열도, 일본 열도가 호상열도에 해당한다는 거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D. 그 유명한 뭐야?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죠. 여기 위치입니다. 자, 보실게요. 자, 화살표 서로 뭐 하고 있습니까? 어긋나고 있죠. 만나는 것도 아니고 흩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긋나고 있거든요. 얘 산안드레아스 단층입니다. 됐죠? 이렇게 비껴가면서 여기에 천발 지진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어디? 페루, 칠레 해구 되어 있죠. 그죠? 자, 페루, 칠레 해구는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얘도 뭐가 되냐면 두 판이 뭐 하는 거야? 만나는 곳이죠. 만나는 곳입니다. 여기 남아메리카 판 있잖아요. 남아메리카 판하고 나스카 판이 만나는 곳이고요. 그러면 해구가 있다는 얘기는 뒤에 오른쪽이나 뭐 왼쪽에 즉 뭐 하는 거냐면 이 해양판이죠. 대륙판이죠. 해양 대륙판이 만나기 때문에 위로 솟아오르는 게 있겠죠. 여기 뭐 하는 거? 안데스 산맥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됐죠? 그죠? 이 산맥이 발달해 있게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서양 중앙해령 아까 얘기했죠. 그죠? 발산형 경계에서 선생님이 중앙해령 큰 게 있다. 그런데 여기가 대서양 바다잖아요. 대서양 바다에서 이렇게 길게 나타나는 게 대서양 중앙해령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어디 G 있는데 여기가 그 유명한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아까 마리아나 해구 나왔었죠. 그죠? 자, 뭐 얘기하면서 마리아나 해구 얘기했습니까? 선생님이. 뭐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면서. 그죠? 지금 보면 여기 필리핀 판 있죠? 태평양 판 있죠? 이 판들이 서로 멀어지면서 뭐가 가능해진다? 잠깐만요. 아니구나. 모이는 거죠. 모이면서 있던 얘가 뭐 하는 거? 섭입형이니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즉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필리핀 판하고요. 태평양 판이 만나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다? 마리아나 해구, 즉 만나는 곳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둘 중에서 뭐가 밀도가 큰 판이 아래로 내려가게 될 거고 밀도가 작은 판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가 해구가 되겠죠. 통가 해구. 자, 여기도 뭐 하는 거? 만나죠. 자, 만나는데 요 오스트리아 판하고 태평양 판이 만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알류산 해구. 아까 알류산 해구 누구? 해양판 만난다 그랬죠? 여기 있는 판하고요. 여기 있는 판이 역시 만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 알류산 열도가 만들어지죠. 여기. 이렇게 되는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J 보시면요. 아이슬란드 열곡대 되어 있죠. 열곡대. 자, 그럼 열곡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추정하건대 누가 대륙판과 대륙판이 흩어질 때죠. 흩어질 때. 요게 잘리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열곡대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 됐죠? 그죠? 요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니까 즉 세계에서 유명한 큰 변화하는 것들을 즉 애매한 것들은 시험에 낼 수 없으니까 명확한 것들을 즉 판의 경계가 명확한 것들이 이렇게 짚어봤고요. 학습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한번 주의 있게 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당연히 뭐 하는 거냐면 상식이니까 줄줄줄 읽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향을 보고 사느냐? 즉 화산활동 먼저 보겠습니다.
자, 화산 활동으로 방출된 에너지와 물질은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구 환경에 큰 변화를 미치는데 일단 피해를 보시면 우리가 큰 피해를 입게 되니까 화산이나 지진 활동 예방하려고 뭐 건물도 설계하고 뭐 하잖아요. 그죠? 일단 피해 먼저 보겠습니다. 자, 화산가스 기체 성분들이죠. 자, 얘는 공기 중에 있으면서 뭘 내려? 산성비를 내립니다. 비가 내리게 되면. 황 성분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토양을 뭐 산성화시키니까 식물이 자라기 좋아 안 좋아? 안 좋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산재. 화산재는 아주 뭐가 되냐면 가느다란 고체 성분이라서 뿌옇게 안개처럼 쌓여 있거든요. 그럼 얘는 햇빛을 차단하게 되니까 햇빛이 잘 안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 기온을 낮추게 되고 그럼 식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죠. 뭘 못해? 광합성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먹이 사슬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들은 자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는 거죠. 화산재가 엄청 높이까지 다 떠 있거든요. 워낙 작다 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비행기가 날 수 없어서 유럽에서 이거 화산활동 한번 났을 때 비행기 결항되고 한번 발이 묶였던 적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용암 볼게요. 용암은 온도가 상당히 높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뭐 하는 거? 불 다 태우는 거죠. 산불을 일으켜서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피해만 주느냐? 그건 아니고요. 무기물이 풍부한 화산재가 쌓이게 되면 토양이 뭐 하는 거? 비옥해지겠죠. 그죠? 거름을 주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유용한 뭘 만들어? 광물 자원을 만들게 됩니다. 땅 밑에 있던 걸 끌고 올라온 거잖아요. 마그마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땅 속에 있던 것들, 즉 광물을 이용하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독특한 지역이나 온천의 관광 자원이나 이게 일본이 요걸 많이 하죠. 그다음에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 보면은 이 독특한 지형 때문에 지금 뭐 간헐적 막 솟아 올라오는 거 엄청난 관광 자원으로 쓰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를 이용한 거? 지열을 이용한 온수 공급과 난방, 전기 생산. 이거 친환경 에너지, 즉 재생 가능한 발전하면서 뒤에 2학기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대책. 그럼 우리는 화산 활동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요러요러한 것. 즉 마그마 올라오는 걸 뭐 하더라? 막겠다. 올라오는 걸 그럼 뭐 빨리 식히겠다라는 거니까 읽어보면 아실 거고요. 자, 그 다음 지진의 피해 보겠습니다. 자, 지진은 진동이잖아요. 땅이 끊어지면서 즉 도로, 구조물 붕괴하고 산사태, 낙석, 화재들을 발생하고 그 다음에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이 물의 진동을 일으켜서 물을 움직이는 뭐 지진의 일쓰나미죠. 그러니까 지진이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이 요거 올라올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확 쓸고 가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지진이 아무것도 우리한테 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뭐를? 지진파를 분석하면 즉 P파와 S파 지난번에 얘기했죠. 뭐 하는 거? 지권의 층상 구조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층상 구조. 그래서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층상 구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내부 물질 연구와 석유, 천연가스 등 지하 매장 탐색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설치하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내진 설계 2001년부터인가 이게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교육을 매해 하고 있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형성평가 및 Q&A 볼게요. 자, 첫 번째, 변동대, 즉 지진대와 화산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죠. 자, 지각 변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 맞고요. 그 다음에 좁은 띠 모양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평양 가장자리보다 대서양 가장자리에서 주로 발달한다. 어디에서? 태평양 가장자리가 더 많죠. 그죠? 그래서 환태평양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죠.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죠. 2번 판구조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지구 표면은 약 10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2번 판은 대륙지각 또한 해양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자, 아까 얘기했죠. 판은 뭐 하는 거? 암석권이라 그랬잖아요. 뭐 지각 플러스 멘틀 일부, 상부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각만 있다라고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해양판의 두께는 대체로 대륙판보다 얇다. 왜? 밀도가 크니까요. 4번 화산활동과 지진을 주로 판의 경계에서 일어난다고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5번 판을 움직이는 주요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 방사선 붕괴 에너지죠.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그린 가와 나는 판의 경계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가고 있죠. 그럼 얘는 뭐야? 서비평이겠네요. 수렴형 중에서도 서비평. 자, 나는 뭐? 발산형이 되겠네요. 그 중에서도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고 있네요. 자, 1번. 가는 천발지진, 나에는 신발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가는 천발에서 뭐까지? 신발까지 가는. 나는 뭐? 천발이 가능하죠. 그래서 1번 틀렸네요. 2번. 가에서는 해양지각이 생성되고 나에서는 해양지각이 소멸된다. 자, 얘는 뭐 하는 거? 지각 생성이죠. 얘는 뭐? 소멸이죠.
둘이 반대로 써놨네요. 3번. 가에서는 변환단층 발생하지 않습니다. 얘는 언제 생깁니까? 보존형 경계에서 생겼죠. 그죠? 아니겠죠? 4번. 거대학 습곡산맥이 발달하는 것은 가이다. 맞죠? 여기 대륙판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게 습곡산맥이라 그랬죠. 혹은 호상열도도 발달하죠. 자, 그 다음에 5번.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은 나가 아니라 뭐 하는 거? 가죠. 오히려 나는 뭐를? 상승부가 되겠죠. 멘틀의 상승부에서 형성된다 그랬죠. 넘어가겠습니다. 정답 알려드렸죠. 정답 4번이죠. 자, 포기는 변동대에서 발달하는 여러 지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발산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을 해라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발산형은 해양판, 대륙판이 멀어질 때가 되겠죠. 열곡대, 누구? 대륙판이 멀어질 때. 해령 뭐 하는 거? 해양판이 멀어질 때. 해구는요, 수렴형이죠. 수렴형. 즉 뭐 섭입형에서 나타나죠. 호상열도도 뭐 수렴형. 변환단층은 보존형. 습곡산맥도 뭐 수렴형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4번. 수렴형 경계에서 발달되는 지형을 골라 이미 다 알려드렸죠. 그럼 뭐 하는 거? 니은, 리을, 비읍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그림은 서로 다른 유형의 판, 가부터 달을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뭔데? 발산형이죠. 나는 뭐 보존형이네요. 비껴가네요. 다는 뭐 수렴형이죠. 그러면 가나 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가 돼 있죠. 아니요는 누굽니까? 나죠. 보존형 화산 활동 없습니다. 멘틀 대류 상승에 의해 형성되는가? 자, 그럼 상승부에 해당되는 거 누구? 발산형 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니요는 즉 뭐 하강부가 해당되니까 수렴형 다가 되겠네요. 자, 그럼 기억 A는 나이다. 맞죠? 니은 B에서 변환단층이 발생된다. 변환단층 발생합니까? 아니지요. 지금 다가 누군데 지금 수렴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얘는 오히려 어디서 일어난다? 나에서 일어난다라고 고쳐야겠죠. 나. 자, 디귿 마리아나 해구는 C에서 일어나는 판의 운동으로 만들어진다. 해구잖아요. 마리아나 해구. 섭입대가 있는 거. 자, 특히 마리아나 해구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났을 때 밀도차 때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C가 뭡니까? 지금 뭐 발산형 경계잖아요. 이거 아니게 되겠죠. 그죠? 따라 정답 몇 번? 1번이 돼야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그림은 판의 경계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모식적이란 말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러니까 딱 필요한 정보만 나타내고 다른 것들은 다 생략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A, B, C 막 있는데 여기 보면 다양한 게 다 보이죠. 발산, 수렴, 보존 다 있죠. 즉, 문제집에 보면 이런 게 많거든요. 한꺼번에 다 물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림 하나로요. 자, 그럼 얘들부터 볼게요. 자, 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멀어지고 있죠. 얘 뭔 경계야? 발산형이죠. 정확히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고 있는 거죠. 자, B는 지금 요것들이 서로 뭐 하는 거야? 어긋나가고 있죠. 뭐 하는 거? 보존형 경계죠. 변환단층 쓰고 있고요. C 볼게요. C는 이렇게 만나고 있죠. 지금 뭐 하는 거?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고 있네요. 자, 그럼 얘는 뭐야? 수렴형이네요. 자, 그러면 1번 A는 수렴 경계가 아니죠. 발산형 경계입니다. 2번 B 경계에서는 해구가 발달하지 않고 변환단층이 발달하게 되고요. 3번 C 경계에서는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이 아니라 뭐 하는 거? 해양지각이 소멸하고 있고요. 4번 A부터 C 경계에서 모두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지진은 자주 발생하겠네요. 물론 천발이냐 신발이냐 그 깊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발생하겠네요. 그죠? 그 다음 5번 A부터 C 경계 모두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진 않죠. 어디? 보존형 경계 화산활동 없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죠. 그죠?